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작업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집 앞쪽에 뭔데? 나와, 카메라에 나와. 저희 집 앞쪽에 울타리인데요. 요 울타리를 요 위에 하고 아래 하고 모양이 다르잖아요. 요 위에를 이제 오늘은 해체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는 이렇게 집을 뺑 둘러서 울타리가 쳐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는 나무 울타리가 있고 저 뒤에서부터 쫙 돌아서는 이제 철제 메쉬 펜스를 해놨어요. 저희가 저렇게 울타리를 올렸던 이유는 요 강아지 때문인데요. 사실 이 녀석 때문은 아니고 이 녀석 동생이 있었어요. 동생이 있었는데 그 녀석이 예전에 이 담이 이렇게 낮으니까 이 담을 뛰어넘더라고요. 뛰어넘어서 저 밖에 나가서 7렐레 8렐레 놀다가 들어와가지고 못 나가게 하려고 이렇게 담을 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녀석이 남자였는데 작년에 밖에 나가서 이상한 거 먹고 죽었어요. 그리고 이 녀석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밖에 못 나가요. 저기 뛰어넘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 울타리를 한 단을 해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치 곰이야? 맞지? 으짜. 자, 우선 이만큼 해체를 했는데요. 아주 개방감이 예전보다 훨 낫습니다. 지금 해체 안 한 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좀 답답했죠. 강아지가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좀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체를 하니까 훨씬 더 시원시원하니 개방감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골에 살다 보면 가끔 요 울타리 문제로 이제 기존에 살던 분들과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저희 이웃집들이 쫙 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울타리가 조금 있는 집도 있고 저희 집은 뺑 둘러서 울타리가 다 있죠. 그 다음에 울타리가 아예 없는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예 조경수로 이런 울타리 느낌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더 이쁘긴 하죠. 이렇게 하는 게 더 자연스럽고 이쁘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대형견을 키우니까 어쩔 수 없이 울타리를 한 케이스예요. 저도 만약에 나중에 한 마리 남은 강아지도 천국에 가면은 울타리를 없앨까 완전히 없앨까 그런 고민을 살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뭐 울타리가 있건 없건 뭐 사실 이웃분들과 마찰이 생기지는 않아요. 뭐 울타리를 뭐 쌓느니 울타리를 치느니 해가지고 주변에 뭐 그거 갖다가 왈가불가 하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개비온으로 멋지게 이렇게 낮은 담을 하고 계신데 뭐 이 형님께서 담을 싼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간혹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접해보면 울타리 쌌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중요한 게 우선 여러분 만약에 시골에 집을 짓거나 뭐 시골에 집을 살 때 그런 걸로 태클 거는 동네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시초나 그거 태클 거는지 안 거는지 어떻게 아냐, 그거 미리 어떻게 아냐, 그 사람들 좀 만나보면 대강 알 수 있습니다. 대강. 그리고 동네 분위기를 또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지금 저희 동네만 봐도 뭐 울타리를 하건 뭐 나무로 이렇게 조경을 하던 딱 봐도 평온하잖아요. 저도 그 저희 집 뭐 울타리를 제가 이사 왔을 때는 원래 울타리가 저 앞에밖에 없었거든요. 낮은 거. 그런데 강아지 키우니까 울타리를 다 한 거예요. 근데 저 울타리 할 때 이웃분들이 오히려 좋아하셨습니다. 저희 집 강아지 커서 무서운데 집 밖으로 못 나오게 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좋아하시죠. 또 강아지가 저 울타리가 없으면은 강아지를 목줄을 해가지고 그렇게 키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강아지도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이겠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마을을 선택할 때 이런 울타리나 담 문제 때문에 이제 갈등이 생기지 않을 것 같은 마을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잘 선택을 해도
울타리를 치거나 담을 쌀 때 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갈등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내 땅의 경계가 남의 땅의 경계와 딱 맞닿아 있을 때, 특별히 그 땅의 경계가 모두 집터일 때, 그럴 때 갈등이 가장 증폭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집 앞에 여기 울타리가 있잖아요. 이 앞에도 땅이 있는데 이 앞 땅도 제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물론 요 지금 울타리 친 게 대지 경계고 요 앞에 있는 땅은 이제 잡종지예요. 어쨌든 주인은 저니까 여기다 울타리를 하건 말건 누가 신경을 쓸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 집이 있고 요 옆에 땅이 있는데 여기 만약에 집이 있다고 칠게요. 집이 남의 집이 있는 땅이에요. 그러면 요렇게 울타리 칠 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사람이 오해를 하게 되면은 갈등이 심화되는 거는 진짜 순식간이에요. 그게 아주 사소한 데서부터 갈등이 시작돼서 그 감정의 골이 심해지면은 갈등이 증폭되거든요. 아무튼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남의 땅 집터와 우리 집 집터 사이에 울타리를 칠 때 그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으로 이제 울타리나 담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게, 여러분이 울타리나 담을 쌓으려는 땅이 도로와 맞닿아 있을 경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는 밭이지만 예를 들어 여기가 집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도로가 있잖아요. 물론 측량을 하면은 명확한 이제 그 경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 시골에 땅을 사서 집을 짓거나 뭐 울타리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자기 땅이 만약에 경계가 여기라면 그 경계를 따라서 이제 울타리를 쌓으려고 해요. 그런데 시골 분들은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네 땅인데 뭐 네 맘대로 해라가 아니고, 야, 아무리 네 땅이어도 좀 더 울타리를 들여다 쌓으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그 생각도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도로도 사실 개인이 소유한 도로입니다. 근데 물론 이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마음이 좋기 때문에 뭐 이런 개인 도로라고 해도 여기 있는 모든 이웃들이 이 도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시골에 뭐 땅을 보러 다니거나 집을 보러 다니면 좀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이 도로가 한 사람 소유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 땅이 그 도로에 걸쳐 있는 경우가 시골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좀 보자면, 이거 저도 그냥 주워 들은 내용인데 7, 80년도에 이제 새마을 운동할 때 이제 마을의 시골길을 조금씩 넓히자고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자기 땅을 이렇게 조금씩 마을 도로에 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에 있는 길은 대부분 사도인 경우가 많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많은 사람의 땅이 겹겹이 모여서 도로가 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살면서 도로 포장도 하고, 물론 군에서 해주는 경우도 있고 면에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포장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도로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사용하는 그런 공용 도로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경계가 여기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제 그냥 울타리를 쌓아버리면은, 그렇게 마을의 도로를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함께 만들고 가꿔 왔는데 갑자기 서울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내 땅이에요, 여기다가 딱 경계에다가 울타리 칠게요, 이렇게 하면은 조금 그 모습이 시골 사람들 눈에는 좀 황당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런 상황을 잘 모르시는 서울 분들은 시골에 만약에 땅을 사서 왔다 하면은 조금 울타리를 들여 싸시는 것도 그런 갈등을 피하는 좋은 방법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땅 조금 양보한다고 해서 뭐 큰 손해 보는 거 아닌데, 뭐 손해 본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죠. 뭐 전혀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괜찮지만, 딱 여러분이 마을 분위기를 봤는데 조금 잔소리가 많은데, 사람들이 말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저는 진짜 울타리를 좀 들여서 쌓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울타리만 문제인 게 아니고
석축을 쌓거나 뭐 축대를 올릴 때도 갈등의 요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뭐 도로 경계와 내 땅이 붙어 있을 때, 아니면 남의 땅과 내 땅이 붙어 있을 때, 축대를 쌓을 때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아주 뭐 좋은 사람이었는데 뭐 석축 쌓다가 옆 땅 주인과 싸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씩 서로 양보하고, 그리고 때로는 내가 먼저 양보하는 게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사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시골이건 도시든 기본 사람은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잖아요. 누구나 다 자기가 좀 더 갖기 원하고, 남이 가지면 배 아픈 게 인간이고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많은 사례를 보면은 이제 석축이나 울타리를 쌓을 때 가장 많이 갈등이 증폭되는 부분이 이렇게 코너 부분이에요. 코너 부분. 그러니까 이 코너에서는 차가 돌아가잖아요. 돌아서 이제 길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코너는 아무래도 직선 구간보다 차가 지나다니기 위해서 좀 넓은 공간이 필요한데, 만약에 요 이제 도로하고 토지의 뭐 지적도상의 경계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딱 요 끝에라고 칠게요. 여기다가 막 석축 쌓겠다고 돌을 박아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뭐 이제 사람들이랑 뭐 갈등이 생길 여지가 충분하겠죠. 만약에 물론 저희 요 길 같은 경우는 현재도 차가 2대 지나갈 정도로 공간이 충분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길이 굉장히 좁은 길이다, 차 하나밖에 못 지나가는 길인데 그 모퉁이에다가 자기 석축 쌓겠다고 여기다가 돌을 큰 거를 박았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서울 사람 시골 사람 할 거 없이 당연히 불평할 수 있겠죠. 불편하니까 차 돌아 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여러분이 이제 울타리나 석축을 쌓을 때 좀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마을 사람들과 좀 상의도 해보고, 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양해도 구해보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더 좀 바람직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막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혼자 막 공사를 뚝딱뚝딱 해버리면은 마을 사람들 지켜보다가 그냥 욕한단 말이에요. 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석축이나 울타리를 여러분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상당히 빠르게 작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요 위에 있던 한 단은 다 내려버렸고요. 그러니까 아주 개방감이 좋습니다. 요 위에도 다시 한번 이쁘게 페인트 칠을 하면은 작업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울타리나 뭐 석축과 관련해서 시골에서 갈등 문제는 제가 이제 서울에서 혹은 도시에서 아직 귀촌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께 드리는 저의 아주 부족한 조언입니다. 혹여나 이미 이제 시골 내려가서 이런 문제로 시골 분들과 갈등을 갖고 이제 텃세를 당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제 영상을 곡해해서 보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잘못해서 텃세를 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을 잘 만나는 게 중요한데 그러지 못했던 게 좀 아쉬울 뿐이죠. 하여튼 그런 분들은 잘 그런 난관들을 이겨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귀촌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제가 드리는 이런 부족한 조언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마. 봐봐, 다 했다. 여기 시원시원하지? 일로 와봐. 여기 앉아봐. 여기 올라와봐. 여기 올라와. 시원시원하게 봐. 알겠지? 아빠 이제 들어가야겠다. 저기 해진 거 봐라, 고마. 응? 밖에 구경 잘해. 알겠지? 아빠 빠빠이.